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들으면, 1번 눌러주세요. 예, 저는 이문찬 대표입니다. 예, 목소리 들리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000억을 매수했고요. 과거 통례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1조 원씩 매도하면 마이너스 한 40포인트 정도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의 보합 수준에 끝났고 오히려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에너지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악재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악재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화되고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시장이 잠시 보신다면 연초부터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경기 호황 국면에 있다라는 거고 제조업 국가들의 수출이 호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의 수출이 일어나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환경, 위안화 강세, 원화가 강세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은 증시의 약간의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정책 이벤트, 단기적 관망 심리가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팬데믹 현상도 있고, 등등등, 지금 악재가 터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확산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봤듯이 유동성의 힘이 증시를 지탱하고 있고 무난히 연말까지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6주간에 22%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2774, 백두산이죠. 백두산 높이. 백두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상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여기에서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종목별로 유효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22%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V자 반등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가 과열권에 약간 진입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미국인 선거인단 투표, 그 다음에 FOMC, 페드가 15, 16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FOMC 회의가 열릴 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월가의 전설이죠. 월가 쪽에서는 미국의 FOMC에 대항하지 말라. 그래서 FOMC 회의가 있을 때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안 협의 같은 거, 그 다음에 11월과 달리 중앙은행 위원들인들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했을 경우 시장에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임이 연출되는 시장이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1조를 매도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특히 11월 5조 원 매수했는데요. 오늘 또는 해가지고 7천억 플러스 오늘 또 3천억 해서 1조 정도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시 예탁금을 보면 61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웩더 도구 현상, 이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웩더 도구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선물이 있죠. 선물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이 있는데 이 선물 옵션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본 시장인 주식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웩더 도구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악재들 투성이고 어려움의 투성이고 경제활동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가운데서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국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시장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악재가 없을 때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시장은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숫자가 우리가 3월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3월보다 지금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라든지 내지는 경기 활성화가 뒤처질 가능성이 있고 내수 소비 시장이 커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악재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의 늪을 타고 불황의 늪을 타고 걱정의 늪을 타고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거리가 사라지면은 완벽한 시장이 열리는데 그때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기 매수 자금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투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시장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지금 펀더멘털이 양호한 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은 긍정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긍정적인 업종은 운송,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헬스케어 이런 종목이고요. 최근 순환매장세 속에서도 5주 연속 추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도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하지만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업종별, 순환별
예,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 특히 2021년에 이 턴 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 12월 30일이 끝나기 때문에 12월 29일까지는 10억 양도세 관련해서 큰 손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큰 손들이 발이 묶여 있다. 예, 과거에는 큰 손들이 해외에 가서 놀고 뭐 이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결국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큰 손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큰 손들은 이미 20년에 다 빼먹은, 알곡같이 빼먹은 종목이 아니라 지금 12월에 내년 21년을 바라보면서 21년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매집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이미 많이 올라갔고, 이미 꽃을 피우고, 이미 수익이 난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바닥에서 움직이고, 또 큰 손들이 지금 기업 탐방을 통해서 좋은 종목,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는 흑자전환이 되는 종목, 세 번째는 내년에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급속적으로 증가되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큰 손들은 매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에는 그런 종목들을 교체한다. 리밸런싱, 연양가 있는 말로 리밸런싱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서는 큰 손들 매집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단타방에 상처받고 올해 증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창출이 안 되고 오히려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은 꼭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년을 바라봐라. 내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리고 큰 손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다. 그런데 10억 양도세 때문에 9억 9천까지만 채운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매집을 하는 국면이고, 큰 손들은 기업 탐방과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은 향후에 이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철저히 분석해서 지금 2021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 21년 스타 종목들을 매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여러분들한테
맥을 짚어진다면 지금은 국내 주식이 뉴딜, 뉴딜과 관련돼서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펀드와 ETF 펀드 이런 쪽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구조. 시장인데 왜냐? 액티브 펀드하고 ETF 펀드가 있죠. ETF 펀드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그야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찍어서 사는 겁니다. 찍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지금 해외 쪽에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사면은 올라간다는 건데. 근데 이제 ETF 펀드가 과연 뭐냐? 이거는 아시겠지만 주식을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사놓는데 요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사는 섹터 또는 관심 종목 있는 요 종목을 산 거를 한 번에 ETF로 만든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등등등 반도체 주식이다. SK머티리얼스, 솔브레인 등등등을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 ETF라고 그러고요.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그러고요. 또는 여기에 나오죠. 풍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 등등 수소 또는 전기차 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뉴딜 관련 펀드하고 2차 전지 관련 지속 가능성 있는 것들, 액티브 펀드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연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지난 주말에 잠깐 팔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큰 손들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한국 시장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은 연말 장세라는 거죠. 연말 장세. 그래서 하루 먹으려고 단타 치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은 21년 내년에 농사를 질 때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사야지 이미 이렇게 꼭지에 올라온 이런 종목을 사는 A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바텀 PC 바닥에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내년에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배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저희 방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 방은 약간 중기 포트와 단기 포트를 8대2로 합니다. 그래서 중기 포트가 8, 단기 포트가 2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방은 아마 독특합니다. 장기 회원님이 전문가 방 중에 가장 많은 전문가를 갖고 있고 또 4년씩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되신 분들은 명함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은 장기 회원님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안착해가지고 장기 회원이 돈을 못 벌으신 분은 한 분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지금 10억이 된 분, 그리고 손실 금액이 1억 4천 돼서 단타방에서 손실을 보고 마이너스 80%까지 빠졌던 손님이, 회원님이 원금을 복구하고 그 복구뿐만 아니라 원금의 2배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요. 저희는 또 종목은 총계좌 수익률로 합니다. 총계좌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대개 단타방은 그날 단기적으로 한 종목을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총계좌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종목은 먹었는데 19개 종목이 마이너스 되거나, 또는 단타 치다가 골병 들어서 총계좌는 마이너스인데 맨날 성공 투자 후기를 쓰는 그런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보여주고 철저하게 수익률로 검증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의 특징은, 저희들은 회원이 먼저다. 회원님이 먼저입니다. 저희들은 방송 출연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 방송하랴, 점심 방송하랴, 저녁 방송하면서 방송을 3, 4개씩 출연하고, 회원님들은 가입할 때는 내가 수익 준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방송을 3, 4개씩 출연해가지고 언제 연구하고 언제 방송 출연하면서 종목을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방송 종목과 회원 종목이 똑같으면 거기 돈 내고 뭐하러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방송 출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 출연을 안 하지만 저희 회원님들, 장기 회원님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으로 여기고요. 방송을 출연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상위권의 회원님들을 유지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실적과 수익으로 말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588-0648 전화 주시고요. 전용 계좌 02-3490-4675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요새 굉장히 핫한 종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무방 때 어느 분이 얘기했죠? 니노공업을 갖고 있다. 니노공업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그때 얘기했습니다. 니노공업은 1조 8천억이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차라리 같은 종목이라면,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ISC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ISC 같은 이 자리인데 드렸죠. 드리자마자 이틀 1, 2, 3, 4 오늘까지 여기 보시면은 19,000원에서 25,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주식을 같은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2,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이죠. 같은 밸류체인인데 어느 거는 싸요. 어느 건 싸고요. 어느 거는 비쌉니다. 이 비싸고 싸고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디바이스 엔진 얘기했죠.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디바이스 엔진. 디바이스 ENG죠. 디바이스 ENG.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가지고 있고, 살짝 얘기했습니다. 껌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껌값이다. 지금 25,000원짜리가 단기 한 달 만에 더블이 났습니다.
왜 싼가를 좀 보십시오. 왜 싼가. 아직도 따블이 났는데 시가총액이 3,5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 어느 종목이나 그까이 거 반도체 종목, 그 종목이나 그 종목이나 똑같다. 그 종목이나 그 종목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S가 있습니다. 유보율도 좋지만 EPS가 있을 때 EPS 대비 시가총액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지, 단순히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반도체 밸류체인을 사야 된다고.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어느 종목을 배팅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 거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이렇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싸다, 껌값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종목들을 매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투자라는 거죠. 시가총액 대비 어떤 비중과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거는 싼지 비싼지,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싼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그래서, 또 삼성 밸류체인이라고 그래서, 또는 SK 밸류체인이라고 그래서 그 종목을 공부도 안 하고 무작정 타격을 한다면은 그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싼 주식은 올라가는데 비싼 주식은 못 올라가는 거죠. 일단은요. 그래서 비싼 주식이냐 싼 주식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방으로 오신다면 저희 방에서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매집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다는 거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박셀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박셀. 박셀바이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 관해한 종목이다. 항암제 중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종목을 저희가 언제 공략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공략했습니다. 2만원짜리가 15만원 왔어요. 자, 이때는 시가총액이 얼마였느냐 이거죠. 얼마였을까요? 즉,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 시가총액을 보지 않고 공략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투자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이 종목을 얘기했을 때 제2의 신라젠이다 얘기했습니다. 신라젠은 10조까지 시가총액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게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천억도 안 됐죠? 1,500개밖에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잘 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약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10조까지 갔는데 얘는 11명 중에 10명이 완전 관해했습니다. 근데 신라젠은 4명 중에 10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암 4기에 있는 사람이 완전 간해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다가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들한테 설명드렸죠.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고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배팅하는 겁니다. 즉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과 시가총액이 뭔가,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밸류체인 중에 항암제가 완전 관해했다는 거죠. 완전 관해. 완전 관해는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라젠이 완전 관해가 몇 명 안 됐는데도 시가총액이 10조까지 갔는데, 이거는 90% 이상 완전 관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종목을 단타 종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매매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수없이 매매했습니다. 수없이 매매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이런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밸류체인이 뭔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어떤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어떤가, 그리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 하나 가지고 툭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마시고,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매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종목들을 매집해서 부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시황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